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인터뷰의 이규진입니다. 더 나은 사회란 힘의 논리로만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사회입니다.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약자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오늘 이규진의 더 인터뷰에서는 우리나라 560만 자영업자들을 위해 우산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을 만나봅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경기. 하루 3,000명의 자영업자가 발생하고 그중 1,000명만이 살아남는 팍팍한 현실. 그럼에도 국내 자영업자의 비율은 27.4%로 OECD 회원국 평균 2배에 이르는 높은 수준이다. 골목 상권을 지키는 소상공인들. 빠듯한 주머니 사정 속에 소상공인들의 미소를 되찾을 순 없는 것일까?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10년째 그들의 우산 역할을 톡톡히 해오는 곳이 있다. 바로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다. 현재 340만의 소기업 소상공인 중에 약 30%인 92만 명 정도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을 했는데요. 올해 제도 도입 10주년을 맞이해서 보다 많은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동제도의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가입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해나갈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청이 감독하고 비영리 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 각종 제조업에서부터 농업, 임업, 어업과 도소매업, 그리고 각종 서비스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기업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월 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의 부금 납입을 받는 노란우산공제.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불안감을 없애고 영세업자들의 든든한 동행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아무래도 자영업자들은 소득공제 받는 부분에서는 가장 큰 혜택일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금액 좀 상향 좀 했었으면 했는데 올해부터는 또 세법이 바뀌어서 500만 원까지도 또 공제 가능할 것 같아서.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절세 혜택과 더불어 납입부금 전액에 대해 연 복리이자가 적용되어 소상공인들의 목돈 마련에도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 공제금은 법률에 의해 압류로부터 보호되고 납부부금 내 대출도 가능해 사업장의 폐업이나 가입자의 퇴임 등의 위험으로부터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있다. 인부복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김성종 씨도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사업의 많은 부분에 도움을 받고 있다. 경영지원단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게 그 세무적이나 경영적으로 좀 모르는 거나 그런 게 좀 전문가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쪽에서 전문 멘토링을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세무사님이라든지 변호사님이라든지 직접 연결을 해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은 좀 해소해 주시는 그런 편이 있고요. 누적 가입자 100만 명을 눈앞에 둔 노란우산공제.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의 튼튼한 우산이 되어주고 있지만 여전히 더 큰 우산으로의 성장을 꿈꾸고 있다. 그리고 그 성장 동력의 중심. 항상 같은 자리에서 묵묵히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있는 강영태 본부장. 1985년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에 입사해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사업과 함께 소상공인들의 복지 향상에 힘을 쏟아왔다. 중소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을 위한 30년. 이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함께 해온 노란우산공제 강영태 본부장을 만나본다. 1985년부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몸을 바쳐 일하고 계십니다. 노란우산공제 강영태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0년 넘게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일하고 계신데요. 네. 오랜 시간 중소기업을 이렇게 위해서 일하신 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철학이 남달리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네. 어떠십니까? 네. 제가 1985년도에 이제 중소기업 중앙회에 입사해서 이제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제가 입사할 당시에 우리 중소기업의 상황은 대부분 이제 그때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현금을 수취하면 좋은데 대부분이 예상거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기업에서도 어음을 주고 또 중소기업 간에도 어음 거래를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음을 수취했는데 그 어음이 부도가 남으로 인해서 당사자 기업이 연쇄도산이 되는 사례가 많았어요. 그랬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그런 연쇄도산 방지를 위해서 저희 중앙회에 1,500억을 출연을 해서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이라는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기금을 가지고 예상 매출 대금으로 받은 어음에 대해서 할인 대출도 해주고, 네. 또 그 어음이 부도났을 때 또 연쇄도산 방지 대출을 해서 3년간 대출을 해줌으로써 연쇄도산을 방지하는 그런 기금을 설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들어올 때는 공제기금을 운영하는 요원으로 그때 들어왔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노란우산공제 사업을 예. 하게 된 그런 또 계기가 예,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중소기업, 자영업 돕는 이런 지원 역할을 쭉 해오셨는데 어떻게 계기가 있으셨나요? 중소기업 네, 예. 중앙에 입사하게 된 계기가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공무원이셨는데 1977년대 제가 고등학교 이제 3학년 졸업할 쯤에 아버님이 그만두시게 되셨어요. 네. 갑자기. 그래서 이제 아버님 퇴직금하고 집 한 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저희 가족이 이제 3남 2년대 한 명도 그때 대학을 마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이고. 앞이 캄캄했죠. 그랬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아버님 퇴직금 1,800만 원하고 양림동 집 1,500, 그러니까 3,300만 원을 가지고 우리 7식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 것이냐. 그 3,300에 또 은행에서 융자 2천을 받아가지고 목욕탕을 지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벌써 자영업을 시작하신 거죠? 예,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해였죠, 그때가. 77년이. 예, 그러시군요. 그래서 그때 이제 대학 입학 시험을 봐놓은 상태에서 아버님이 이제 공직을 그만두시게 돼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목욕탕을 운영하는데 사방에 전부가 갑이 있는 기관이에요. 뭐 그렇군요. 구청, 소방서, 한전, 에너지관리공단 모든 기관이 그 갑에 이치해서 행포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할 때, 야, 이게 장사라는 게 사업이라는 게 참 어려운 거구나. 밖에서 보는 거하고 이게 안에서 사업하는 건 참 이게 틀리다. 그래서 그때 생각할 때, 야, 이게 누군가 이거 개진해야 되는데 잘못된 점에 대해서.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개진을 했어요. 그랬을 때 돌아온 것은 보복뿐이었거든요. 아. 분리. 그렇군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쭉 보다가 중소기업 중앙회라는 데서 이제 공제기금 요원을 뽑은다고 해서 딱 들어가서 봤더니 경제단체이면서 압력단체 그렇게 이제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거 정말 내가 필요한 부분이었거든요. 예, 우리 조그만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이 다 일개 기업이 말할 수 없는 것을 조직을 통해서 이렇게 압력단체를 통해서 어떤 불합리한 것을 개선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입사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예, 지금까지 85년도 입회를 하셨으면은 이제 30년이 넘지 않습니까? 네네. 그동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들, 이런 자영업자들, 중소기업들 위해서 이제 많은 도움을 주고 오셨을 텐데 어떤 일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지요? 네, 예. 제가 85년도에 입사했을 때 광주가 하남공단이 막 조성되고 그때 이제 삼성전자가 강주에 내려오고 자동차 산업이 이제 강주에 진출할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공단의 중소기업들이 하나 둘씩 이제 이렇게 창업을 하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예상 매출 대금으로 인한 어떤 어려움 그걸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이 공제사업기금을 설치를 했는데 이걸 이제 홍보를 해야 돼요. 그때는 뭐 이렇게 TV를 통해서 홍보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직접 이제 노란 항색 봉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팜플렛 넣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돈을 수취하게 되면 영수증을 끊어줘야 될 게 이제 영수증하고 그거 담아가지고 하나공단을 걸어서 다닌 거예요. 걸어서 꽤 넓을 예, 텐데. 엄청 넓죠. 그래서 하루 종일 돌아도 다 못 돕니다. 이게 업체 방문하고 나와서 그래서 하루 종일 두고 나오면 이제 발이 퉁퉁 붓고 그때 이제 가서 이렇게 공제 기금에 가입해서 부금을 납입하면 10배까지 어음 할인도 해주고 또 부도를 맞았을 때는 10배까지 대출도 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했더니 중소기업자들이 다 안 믿는 거예요.
어디 그런 그랬나요? 제도가 있냐. 신뢰를 안 해요. 그걸 가입을 안 해요. 예. 그래서 2번, 3번 방문해가지고 그 설득을 했죠. 이건 정말 정부에서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 출연금으로 운영한 거다. 그렇게 해서 가입한 업체들이 이제 예상 매출 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가 난다든지 그래가지고 연쇄도산 이익에 취한 업체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그때 부도 맞은 금액에 대해서 10배까지 대출해드렸거든요. 근데 대출해 줌으로써 그 업체가 또 연쇄도산이 되지 않고 계속 사업을 다시 재기해가지고 성공한 기업들이 됐거든요. 그렇군요. 거기에서 큰 보람을 제가 느끼죠. 2007년에 노란우산 공제가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우선 노란우산 공제의 노란우산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원래 그 노란우산 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인데 그 노란이라는 그 뜻이 안전을 표시하고 또 우산이라는 게 이제 비가 오면은 그 사람들 비를 막아주는 보호막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네이밍으로 노란우산 공제라고 해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한테 좀 친밀하게 느끼게끔 하기 위해서 노란우산 공제로 하게 됐습니다. 이 노란우산 공제가 뭐 세계적으로도 아주 성공한 10년 만에 100만 명의 가입자를 이렇게 모집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그 성공하게 된 비결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예. 이 노란우산 공제는 일본도 저희와 유사한 노란우산 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일본에도 같은 노란우산. 예. 그래서 저희가 일본의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저희들이 만들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일본은 지금 뭐 한 100년 가까이 된 제도지만은 이제 100만 정도 되거든요. 아,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데요. 많죠. 예. 그런데 이제 100만밖에 안 되는군요. 근데 저희는 이제 10년 됐지만은 빠르게 이렇게 100만 가입자를 유치를 했죠. 그 이제 비결이 뭐냐면은 이 제도 자체가 일단은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제도라는 거. 그 수요자에게 필요한 제도니까 이게 잘 많이 가입을 했고 또 하나는 은행 창구에서 은행들이 많은 도움을 줌으로써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이 100만 가입이 쉽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에는 은행에서 이걸 팔질 않나 보죠? 예, 일본에서는 은행에서 취급하지 않습니다. 아, 우리가 제도를 훨씬 더 세련되게 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 지금 한 560만 명 정도의 자영업 종사자들이 있는데요. 상당히 어렵다고들 해요. 지금 우리나라 영세 상인들, 소상공인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은 월 소득이 지금 보면은 임금 근로자의 한 70% 정도 될까요? 한 달에 한 187만 원 정도 이게 평균 소득입니다. 네. 이게 중기청에서 최근에 조사한 조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득도 굉장히 낮고 또는 뭐냐면 창업을 해가지고 5년 이내에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거의 70%입니다. 그렇게 나왔네요. 그 정도로 그 소상공인들의 경영 환경이 열악하고 소득도 아주 미미하다. 이렇게 그 자영업자들이 쉽게 망하고 잘 버티질 못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가 사회 안전망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그걸 따져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그 4대 보험 가입률을 자세히 보면 산재 보험률이 2.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잘. 네, 그리고 고용보험도 0.5%에 불과하고 그래서 4대 보험에 거의 가입이 안 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할 정도로 아주 사회 안전망이 참 구축이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자영업자들이 결국 그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그 통닭집에서 통닭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배달하다가 만약에 오토바이 사고로 나면은 그 사고로 인해서 그 사업자는 바로 도산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사업이 문을 닫게 되면은 바로 또 사회 최하의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되고. 네. 이게 악순환이 전환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에 대한 그 사회 안전망에 대한 좀 더 그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란우산 공제에 대한 이야기 좀 더 자세하게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우산 공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영업자를 돕고 있는지 분야별로 이렇게 자세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란우산 공제는 원래 만들 때 저희들이 취지가 자영업자나 소기업의 대표자의 퇴직금 성격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해서 부금을 쭉 넣게 되면은 부금 넣은 금액에 대해서 연간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자기가 넣은 부금에 대해서는 어떤 채권도 압류가 되지 않는 수권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 철저하게 보호를 해주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노후 생계 자금이 되든지 또한 사업 재개 자금이 되든지 그 둘 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호를 해주는 거죠, 그게요. 예. 한 달에 넣는 예. 불입금의 그 한도는 있나요? 예, 저희들이 지금 5만 원부터 1만 원 단위로 네. 100만 원까지로 돼 있습니다. 최대 1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넣는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넣는 기간은 저희들이 이제 폐업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넣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나이가 60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공제로 해서. 네. 나이가 60이 되고 10년을 불입하고 나이가 60이 되면 노령공제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자기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접게 되면 폐업공제로 해서 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식당을 하다가 예. 한 10년 운영을 했는데 이제 여의치 않아서 이제 문을 닫게 됐다. 네. 그럼 10년 동안 자기가 부은 노란우산 공제 그 기금 네. 그거를 이제 복리 연복리로 연복리로 해서 해서 예.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일시불로 네. 퇴직금 형태로 받게 되는 거군요. 네, 일시불로 받을 수도 있고 네. 또 연금식으로 분할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거를 다시 연금으로 나눠서 예. 또 받을 수도 있고요. 예. 퇴직금으로 한꺼번에 목돈으로 이제 받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시 사업자금으로 쓸 수도 있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연금으로 받게 되면은 이제 뭐 생계자금으로. 예. 노후자금으로 이렇게 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좀 전에 그 소득공제, 예. 그 500만 원으로 소득공제 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좀 전년도보다 늘어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0만 원 정도 늘어났다고요? 네, 우리 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줄기차게 정부나 국회에 건의를 해가지고 작년 12월에 원래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해주던 것을 500만 원으로 한도를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00만 원 확대가 이제 그 저소득자를 우선적으로 해서 4천만 원까지는 500만 원을 소득공제 해드리고, 또 4천만 원에서 1억까지는 300만 원, 네. 1억을 초과할 경우에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소득공제 혜택도 늘어나서 자영업자들이 뭐 많이들 좋아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가입률이 한 35% 정도 증가했습니다. 아, 35%나.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아직도 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목표는 어느 정도 하고 계신지요? 가입자 수를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560만 소기업 소상공인 중에 약 25%가 가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올해는 지금 28만 가입자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네. 예. 이 노란우산 공제 실제로 많은 도움을 이런 자영업자들한테 주었을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기억에 남으시는지요? 네, 예. 제가 아는 그 여성 CEO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그 플라스틱 사출을 해서 이제 그 대기업에 2차로 해서 납품하는 업체였어요. 근데 이제 대기업이 국내가 이제 그 인건비가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해외로 공장을 이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량이 어느 순간 갑자기 중단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기업이 도산됐을 때 공장이고 집이고 전부 압류가 된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게 오갈 데 없는 노숙자 신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도산에서 노숙자가 그 돼버렸군요. 노숙자가 될 상황이었는데 예. 다행히 노란우산을 가입해 놓은 돈이 있어서 그나마 다른 건 전부 압류가 돼버리니까 어떻게 손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재개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아. 그래서 그때 좀 뿌듯했죠. 예. 이렇게 좋은 그 제도인데 어떻게 가입하는지 아직도 이제 이 가입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네, 좀 네. 어떻게 가입을 하면 되나요? 네. 어디 가서 가입하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노란우산 공제가 저희들이 이제 뭐 TV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또 뭐 신문에 광고도 하고 하지만은 아직도 모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노란우산에 가입을 하시려고 하면 소기업 소상공인님들이 계시는 근처에 어느 은행이나 가시면 창구에서 가입하실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은행에 가시기가 좀 복잡하시면 저희 노란우산 그 가입 전용 번호가 있습니다. 166-1666-9988 이 번호를 눌러주시면 저희 상담사가 직접 방문해서 가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100만 가입자를 갖고 있는 노란 우산 공제가 단순히 공제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을 위한 복지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가입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많이 힘쓰고 계신다고 하는데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요? 저희들이 노란우산 가입자를 위한 복지 서비스를 다양하게 시장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요. 네. 예, 저희들이 이제 93만 가입자라는 그 숫자를 가지고 그 대기업과 이렇게 협상을 해서 개인이 사는 것보다는 싼 가격으로 전자제품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도 좀 더 훨씬 싸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구매 예, 예. 사업도 지원도 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들이 그 대기업 근로자들은 종업원 수가 많다 보니까 건강검진 할 때도 좀 싸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대학병원 이런 데서. 그래서 저희들 노란우산 공제 가입자들도 마찬가지로 90만 가입자를 가지고 대학병원하고 또 주요 의료 검진 기관하고 협상을 해서 대기업 직원들보다 싸게 이렇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가입자, 그다음에 그 공제 기금 목표, 그리고 사업 또 방향 이런 것들 어떻게 잡고 계신지요? 네, 저희가 지금 올해 경영 상태가 우리나라 경제 여건이 안 좋지만은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어쨌든 사회 안전망을 갖추기 위해서 가입 목표를 28만으로 아주 확대해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금 증액액도 저희들이 한 2조 5천억. 올해 부금으로 작년에는 몇 명 가입했는지? 작년에 저희들이 20만 가입했습니다. 아, 그러면 28만 명이면 한 40%, 예, 예. 1.4배 정도 이렇게 잡고 계시고. 예, 그렇습니다. 부금 규모는 작년에 예. 저희들이 한 2조 정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올해는 2조 5천억 정도. 2조 5천억. 예, 예. 예. 그 정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지금 복지 서비스 쪽에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예, 예. 그런 쪽에도 그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우리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그걸 파악해서 수요자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좀 더 정교하게 예. 복지 서비스를 준비하고 계신다 이런 예, 말씀이군요. 예, 예, 예. 우리나라 중소기업 숫자가 이제 뭐 한 350만 자영업자까지 합쳐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예.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해야 더 대기업으로 발전을 하고 우리나라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중소기업 쪽에 이제 30년 넘게 네, 이제 네, 봉직하고 계신데 그런 해안도 갖고 계실 텐데요. 그 말씀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 가장 그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그 산업 구조의 문제거든요. 너무 대기업 납품 위주의 중소기업이 많다. 뭐냐면 자기 기술을 가지고 자기 브랜드로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이 대기업에 납품하는 의존하는 기업들로 구성돼 있다 보니까 대기업이 하나 넘어지면은 우수수 그냥 중소기업이 넘어지는 그렇게 빈약한 그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 중소기업들도 이제는 대기업에 의존하지 말고 자체의 기술력을 좀 더 향상시키고 어떤 개발을 통해서 자체 브랜드를 통해서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는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데 좀 눈을 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려면은 국내 시장에만 머물지 말고 글로벌 시장 개척하는 그런 연구개발, 예, 예. 마케팅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예. 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정부라든지 이런 그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집중적으로도 해줄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래서 저희 중앙회 회장님께서 박성태 회장님께서 취임하셔가지고 지금 올해 목표가 스마트 공장 제4차 산업 그쪽으로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공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전 지역본부를 통해서 스마트 공장으로 바꾸는 것을 그냥 유도하고 있고요. 네. 또 내수 기업의 수출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팔리지 않지만은 그걸 필요로 하는 국가는 분명히 있거든요. 회의에. 그래서 네. 내수 기업에 수출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네. 노란우산 공제 앞으로 더더욱 역할을 해주시기 기대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오늘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작은 식당을 포함해 중소기업이 350만 개나 됩니다. 이들에게 노란우산 공제기금은 퇴직금이자 보험금으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헬조선으로 불리는 대한민국은 사회안전망이 여전히 취약하기 때문인데요. 소상공인의 우산이 되어주고 있는 노란우산 공제 사업에 감사의 인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다음 이 시간 이규진의 더 인터뷰, 더 따뜻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